요즘 주식시장 보면 한숨만 나오시죠? 거래대금은 마르고 주가는 계속 옆으로만 가니까요. 아, 이제 정말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진짜 기회는 남들이 다 쳐다보지 않을 때, 바로 이 법과 제도가 바뀌는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오늘 2026년 증권업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장,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니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의 활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불안감의 실체가 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부터 냉정하게 진단해 보고요.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STO와 IMA라는 혁명적인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기업이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길래 다들 걱정하는 걸까요?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인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11월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바로 전달인 10월보다 무려 5.7%나 줄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아주 명확하고도 뼈아픈 신호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압박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1,47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14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으니 시장이 버틸 재간이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두가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여의도의 소위 선수들은 한 발 앞서서 전혀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적인 변화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기회를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기회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STO, 즉 토큰 증권입니다. 자산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고속도로가 깔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O,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비싼 부동산, 미술품, 심지어 음악 저작권 같은 실물 자산을 아주 짧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토큰으로 만들어서 주식처럼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11월 27일 바로 이 STO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빠르면 2026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법적인 판이 깔리고 있는 거죠.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전에는 1대1로만 꽁꽁 묶여있던 거래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확 풀어줬다는 거. 그리고 둘째,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이 토큰을 법적으로 완벽한 증권이라고 도장을 황 찍어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증권사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2026년 시장을 이끌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은 바로 IMA, 종합투자 계좌입니다. EMA는요,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진짜 초대형 증권사만 다룰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품입니다. 고객의 돈을 모아서 원금은 저희가 보장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 돈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안정성을 중시하는 큰 손들의 돈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IMA와 기존의 발행어음 시장이 합쳐졌을 때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6년까지 이 두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새로 공급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추정치이긴 하지만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시장에 돈의 엔진이 새로 하나 더 달리는 셈이죠. IMA의 핵심 특징을 보면 정부의 의도가 딱 보입니다. 첫째, 아무나 못하고 초대형 증권사한테만 허락해줬다는 점. 둘째, 그렇게 모은 돈의 70% 이상은 무조건 기업금융에 투자하라고 못 박아놨다는 점이에요. 즉, 정부가 모험 자본을 활성화시키려고 증권사 손에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원금이 보장되니까 은행 예금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새로운 돈의 길이 열릴 때 과연 어떤 기업들이 2026년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기서 딱 두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키움증권, STO 시장이 열리면 그 핵심인 계좌관리 기관 역할을 맡으면서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편 한국금융지주는 IMA라는 엄청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무려 12조 8천억 원이라는 신규 자금을 운용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이익을 폭발적으로 늘릴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그 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최선호주는 단연 한국금융지주입니다. IMA를 통한 이익 성장의 규모가 가장 압도적일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STO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키움증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안정적인 투자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5.0%에 달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삼성증권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데이터가 투자의 확신을 더해줍니다. 2026년에 이렇게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업종의 예상 평균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은 0.8배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거죠. 이보다 더 강력한 저평가 신호가 또 있을까요?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눈앞에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 움직임에 실망하고 떠나기보다는 2026년에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 횡보장은 어쩌면 다가올 엄청난 상승장을 위한 긴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분석 자료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